오후 12시 30분 진주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활기찬 진주 시내 한복판이죠. 터미널에서 걸어서 바로 1분 거리로 점심밥을 먹으러 왔어요. 3시간 넘게 버스를 탔더니 더 이상 이동할 기운이 없어서 그냥 제일 가까운 곳으로 왔는데요. 저는 이 집의 시그니처인 스테이크 덮밥과 무알콜 맥주를 시켰어요. 혹시 후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후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후추를 좋아하신다면 여기 스테이크 꼭 한번 드셔보셔야 해요. 고기의 강한 양념과 후추향이 어우러져 밥과 먹으면 정말 더욱 맛있더라고요. 밥 먹고 나와 이 버스를 불러봤습니다. 바로 진주에 새로 생긴 하모콜 버스인데요. 택시가 아닌 버스인데도 혼자서도 탈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바로 데려다주는 버스랍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먼 진주까지 온 이유는 우연히 본 유튜브 채널 때문인데요. 진주라면 여름방학처럼 편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와봤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 세 개의 전시도 보고 편하게 여유롭게 지내다 하겠습니다. 진주성 공북문에서 티켓을 구매 후 10분 정도 들어오면 국립진주박물관이 나와요. 들어오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짐부터 후다닥 맡기고 1층 상설 전시관에 먼저 왔는데요.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임진왜란 전시관이라고 해요. 그 당시 썼던 포탄도 이렇게 만질 수 있게 진열해 놓았고 이순신 장군의 장도도 있었어요. 길이가 2m에 5kg가 넘는 장도라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밖에도 실제로 사용되었던 여러 무기들과 갑옷까지 전시가 되어 있어 꽤 흥미로웠어요.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디지털 영상도 상영 중이에요. 은근 볼거리가 넘쳐서 꽤 재미있더라고요. 임진왜란 전시가 너무 좋아서 여기 온 목적을 잊을 뻔했는데요. 사실 저는 평소에 현대미술을 별로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이번엔 꼭 직접 보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박물관인 안에 카페가 따로 없어서 휴게실에서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요. 박물관 바로 옆에 카페가 있다곤 하는데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공짜 타서 마시며 쉬어갔습니다. 바로 옆 기념품 샵 들러서 잠깐 구경도 했는데요. 진주는 모텔촌이 따로 있는데 오래된 곳도 많고 후기에 냄새가 좀 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택가에 있는 신상 호텔을 선택했어요. 일단 가는 길부터 모텔 느낌이 안 나서 좋았고요. 일본 료컨 감성의 호텔이라 입구부터 인테리어가 참 독특하죠.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짐이 많다면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호텔이 원래는 일본 료칸 감성 컨셉이라 방에 욕조가 있는 객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예약한 건 도보 특가로 가장 저렴한 방이라 료칸 감성 따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4만 원이 안 됐고 침구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만족했어요. 아까 낮에는 너무 더워서 그냥 지나쳤던 진주성을 다시 왔어요. 강바람이 시원해서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점심 먹은 게 아직 안 꺼져서 배고파지길 기다리다가 진주성 왔으면 꼭 봐야 하는 곳이죠. 촉성루를 잠깐 들렀는데요. 진주성은 밤 늦게까지 개방하지만 촉성루는 오후 6시까지만 문을 열어요. 저는 6시가 넘은 시간에 와서 못 봤지만 촉성루에는 농개가 외장을 안고 뛰어들었다는 의암이 있다고 해요. 저는 못 봤지만 여러분은 꼭 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주성 바로 앞에 진주냉면을 먹으러 왔어요. 드디어 먹어보는 진주냉면입니다. 비주얼부터 너무 먹음직스럽죠? 비빔과 물냉면을 합한 섞음냉면을 시켰어요. 둘 중에 뭘 고를지 너무 고민돼서 그냥 합한 걸 시켜봤습니다. 육전이 위에 올려 있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고명이 아주 푸짐하더라고요. 유명하다는 국물을 먼저 먹어보면 정말 시원하고 아주 맛있었어요. 감칠맛도 있고 맵지도 않아서 진짜 끝까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오니 어느새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성벽에도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소화도 시킬 겸 20분 거리에 있는 남강 음악 분수대를 가고 있는데요. 여기 음악 분수대 분위기가 진짜 미쳤습니다. 노래부터 분위기가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남강의 야경과 분수, 그리고 성벽의 불빛까지. 정말 낭만 가득한 여름밤이 만들어졌어요. 여행 중 노을과 야경은 정말 꼭 챙겨보는 편인데요. 기억에 남는 야경을 또 하나 저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8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로등도 밝아서 혼자 걸어도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늦은 밤은 위험하니 숙소로 얼른 들어갈게요. 아이스크림 먹으며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2 전시와 새로 오픈한 곳도 같이 가보려고요. 숙소에서 버스 타고 10분 정도만 가면 정감 가득한 옛 진주역이 나오는데요. 옛 역사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역사 안을 지나치면 기차역이 이전된 후 남은 철도 시설과 부지를 이용해서 만든 철도 문화공원이 나와요. 저는 아침 산책으로 체크아웃 하기 전 오전 9시도 안 돼서 잠깐 들렀는데요. 나무들이 꽤 있긴 하지만 최근에 조성된 공원이라 그런지 그늘은 거의 없어요. 오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는 공원 가장 안쪽에 있는 차량 정비고에서 하는데요. Yesterdays are between us now. Carried it all. Covering miles as we go. A line at a time. 생각해보니 아침을 아직 안 먹었더라고요. 버스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왔어요. 브런치 먹으러 왔는데요. 베이컨 뺀 계란 토스트 샐러드와 아메리카노를 같이 시켰어요. 아침 일찍 문 연 브런치 카페가 여기뿐이라 왔는데요.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든든하게 잘 먹고 갔습니다. 숙소에 체크아웃 하러 가는 길인데요.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숙소 가는 길에 이마트에서 부채라도 사야지 하고 들렀다가 이 냉풍기를 샀는데요. 이게 아주 물건이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다시 30분 정도 이동하여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시립박물관으로 가고 있어요. 진주 성쪽과 완전 다른 분위기라 내리자마자 진짜 깜짝 놀랐답니다. 이성자 화백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분이라고 해요. 30대에 홀로 프랑스로 떠나 미술을 배웠고 작품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한국 최초로 파리 유학을 떠난 분이시라고 해요. 1950년대에 그것도 여자 혼자 유학이라니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다른 장소에서 열린 3개의 전시 중 여기가 마지막인데요. 이쯤 되면 이 3개의 전시가 하려는 이야기가 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옛날 기억이나 익숙한 것들을 요즘 예술가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자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뭔가 쉬우면서도 어렵죠? 과거의 시간과 기억을 지금 나의 눈으로 다시 보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참, 1층엔 이성자 화백님의 상설 전시가 있어요. 오히려 숨겨져 있어서 놓치기가 쉽더라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것까지 꼭 챙겨보세요. 전시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미디어 전시도 있답니다. 근처 카페에서 감귤 주스 마시며 잠시 쉬었어요. 바로 근처에 마음에 드는 카페가 없어서 그냥 도보 1분 거리로 왔습니다. 넓고 쾌적하고 친절했어요. 저는 초밥 정식으로 시켰고요. 다음 장소는 하모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스시집 바로 건너편 시립미술관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 타고 10분만 이동하면 되는데요. 버스 안에서 하모콜 버스 이용 방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용이 아주 간단하고 부르면 거의 10분만으로 오고 필요하면 미리 예약도 해놓을 수 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전시인데요. 작년 11월에 개관한 실크 박물관에 왔습니다. 사실 여길 들를까 말까 꽤 고민을 했어요. 외곽에 있어서 이동수단이 고민이었는데요. 하모콜 버스를 타니 너무 편하게 왔고 막상 와보니 정말 좋은데요. 참고로 여기가 진주역에서 딱 10분 거리예요. 서울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에 들르기도 정말 좋습니다. 기획전으로 금기숙 작가님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시가 서울에서 엄청 화제였잖아요. 무려 113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죠? 국내 전시 역대 최대 관객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저도 서울에서 봤었는데 그때 못 봤던 작품도 있고 다시 한번 그 감동을 느끼고 싶어 살짝 둘러봤습니다. 서울에선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여기선 저 혼자뿐이니 감동이 2배였어요. 입구부터 강렬한 레드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상설 전시관인데요. 현재 이진희 작가님의 오방을 1년간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한국 고유의 색상인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거라고 하는데요. 검은 배경 위에 강렬한 색상이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전시도 놓치지 마시고 꼭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크, 우리의 삶을 타고 흐르다라는 전시인데요. 실크 박물관은 처음인데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공장에서나 볼만한 방직기계도 직접 볼 수 있었고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화려한 실크가 전시되어 있고 체험관도 같이 있어서 직접 만져볼 수도 있더라고요. 물결치는 실크를 보여주는 미디어 전시를 끝으로
모든 전시를 다 보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가 가장 좋았답니다. 오미자 에이드와 양갱 2개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무려 4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방학 때마다 아이와 다니던 박물관 투어가 생각나는 일정이었어요. 내렸던 곳에서 다시 하목골 버스 타고 세상 편하게 이동해 진주 기차역으로 가고 있어요. 집에 돌아갈 때는 진주역에서 기차 타고 더욱 편하게 돌아갔습니다. 편하고 시원했던 여름방학 같은 진주 여행이었어요. 다음엔 장마철 평창에서의 완벽한 쉼으로 찾아올게요.